다음은 김수민 의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네, 국민의당 김수민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에서 제기되는 홍 후보자의 논란을 표현하는 단어가 몇 개 있습니다. 뭐 내노남불 아니면 표리부동 이런 단어들이 몇 개 있는데 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이렇게 많다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존경하는 우리 김수민 의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논란이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에 대한 기대가 컸었고 제가 그 기대를 부응하지 못한 탓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많은 이유는요. 지금 후보자의 55억에 해당하는 재산이 대한민국 가계 평균 재산이 18배 이르기도 아니고요. 엄마가 초등학교 딸에게 2억 2천만 원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교묘한 절세 기술을 부렸기 때문도 아닙니다. 후보자가 앞으로는 부의 대물림을 비판하면서 뒤로는 상속 이득을 챙기는 이율 배반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국민 앞에 해명하는 과정에서 합리적 절세라는 국민 기만적 단어를 쓰면서 자가당착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 한번 볼게요. 후보자 지난 30년 동안 교수로서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으로서 또 국회의원으로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일관되게 주장하며 과도한 부의 대물림을 비판해 오셨습니까? 맞죠? 네, 그렇습니다. 맞죠? 제 말씀 네, 조금만 네. 들어보세요. 이미 10수년 전부터 과다한 상속과 증여가 서민의 의혹을 꺾는다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셨습니다. 국회의원 시절에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내용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기억합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게 된 제한 이유는 저도 적극 공감하고 있는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현행 세법의 빈틈이 부유층의 합법적 절세 창구가 되어 부의 대물림과 소득 불평등 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일례로 두 세대에 걸쳐 상속 증여를 하지 않고 세대를 생략하는 경우 두 번의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할 수 있어 절세 방법이 된다. 이리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개정 이유입니다. 이거 후보자님 내용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후보자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그 법이 통과되었다면 지금 제가 좀 덜 답답했을 건데 그럼 법이 통과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두 세대를 증여해가지고 상속 증여를 했다는 말씀이세요? 의원님 말씀대로 제가 그동안 그렇게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비판을 해왔고요. 그런 공적인 활동을 하고 가장 우리 중산층 서민의 어려움을 가장 통감하고 문제를 지적해온 사람입니다. 후보님 그런 제가 면에서 질문한 거에 대해서만 대답을 해주십시오. 지금 본인이 발의했던 상속세법이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묶는 자승자박으로 되돌아올지 미처 모르셨던 것 같은데 이 내용이요. 후보자 따님이 초등학교 때 외할머니로부터 8억 6,500만 원 상당의 건물을 증여받았는데요. 외할머니가 자신의 딸이 아니라 손녀에게 한 세대를 생략하고 증여함으로 인해서 지금 이 상속세법에 나와 있는 두 번 낼 세금을 한 번으로 가늠하여 절세를 위한 격세 증여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후보자께서 직접 발의하신 개정안의 내용을 후보자께서는 그대로 이용하셔서 합법적 절세 창구로 이용하셨습니다. 이게 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를 지금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전혀 인정할 수가 없고요.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고요. 초등학교 딸이 이 8억 6천만 원에 관한 건물을 받으면서 증여세를 2억 2천만 원을 내야 됐는데 초등학교 딸이 당연히 돈이 없을 거 아니에요. 엄마한테 돈을 빌려서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그 이름도 어려운 금전대차 소비계약서를 4번이나 작성을 해가면서 초등학교 6학년이 딸이 과연 부동산 관념과 거래 방식을 충분히 숙지해서 이 거래 당시에 그 자리에서 엄마와 아주 정확하게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했습니까? 그 자리에 딸이 있었습니까? 네, 가족들이 그 자리에 딸이 있었냐고 제가 여쭤봅니다. 네, 그 예, 가족들이 아니요로 대답해 주세요. 네, 그 자리에 있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엄마한테 빌린 몇 억에 대한 이자도 내가 증여받은 건물에 월 임대료 500이 나오니까 그 수익으로 갚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엄마에게 이자를 지급해 나가고 있다는 게 상식적으로 국민들이 이해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부모가 자식의 세금을 대신 내줄 때 발생하는 4천만 원에 해당하는 증여세를 내지 않으려고 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계약으로 딸이 엄마한테 납부해야 될 이자가 지금 한 2천만 원이 되는데 후보자께서 구두로 갚았다고 하셨어요. 근데 통장 거래 내역을 제출하지 않고 계십니다. 존경하는 이제 여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인 간의 거래 내역에 관해서는 이제 제출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고 하셨는데 과기부 유영민 장관 자녀 증여 문제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 제출했고요. 어제 유남석 후보자도 자녀 금융 거래에 관한 통장 거래 내역서 제출했습니다.
12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이런 후보의 이율 배반적인 모습이 세금 문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딴 중학교 문제에서 나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꼭 답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네, 이 같은 질문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상황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현직에 있기 때문에 저희 어머님께서 아마 사정상 증여를 하시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저는 당시에 밤을 새고 일하고 있던 시간이라서 크게 반대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대신에 제가 현직에 있고 그 총선이 앞두고 있으니 회계법인에게 증여세를 더 내도 좋으니 조금의 문제도 없도록 처리해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딸과의 이제 증여관계 그 문제는요.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어머니께서 그렇게 결정을 하셨지만 미성년자가 현금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성년이 된 후에 소득 관리를 하는 게 좋겠다고 그렇게 처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지금 와서 보니까 너무 복잡해서 저희한테도 굉장히 지금 불편하고 답답한 사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